청문회도 열기 전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미리 규정하고 그에 맞춰서 낙인을 찍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대변인 노릇,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자니 새누리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정부를 이끌 4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4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이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희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시각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농협금융지주회장 출신이죠.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모레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이들 4명의 공통점은 모두 위장 전입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유기준 후보자는요, 2차례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번은 1985년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 경기도 안양시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밝혔고, 2001년엔 배우자와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부산의 한 지인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희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장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역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공직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했을까요? 지난 2002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 전입 문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위장전입 그거 보고 맞아 그게 위장전입이라는데 목동 아파트는 본인이 지금 아니라는데 네, 말씀을 드린다. 알겠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긴 안 됐지만 이게 반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규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으나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위장 전입 전력이 있는 장관 후보자는 보통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변호를 하고 야당은 낙마 사유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게 정상인데요. 지난 2007년엔 여야 공수가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저는 위장 전입이라는 것이 과정도 자식을 둔 부모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장 전입한 겁니다. 본인은 한 일이 없어요. 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그 당시 후보의 위장 전입 문제를 여당이 쟁점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이규용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큰 문제가 없다면서 거들고 나섰던 겁니다. 반면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규용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청와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은 이규용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한나라당을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나쁘고 아이들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장 전입이 불법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가 3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국회가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조금 우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처럼 지난 2000년 국무총리 또 지난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장 전입 문제는 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위장 전입 전력이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중잣대. 자, 이번엔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